자, 다음은 방문 면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 프로세스로 보면 세 번째 단계이고요. 방문 면담에서는 저희가 가서 어떤 니즈 환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제안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단체보험으로 방문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체보험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산재사고와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걸 갖고 고객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재나 산재보험 이야기 하기 전에 결국은 단체보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보험이라는 부분이 먼저 들어가면 고객분들한테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툴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툴이 뭐냐면 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고용지원금 안내, 그 다음에 법정 4대 의무교육, 그 다음에 산재예방 요율제, 이걸 통해서 산재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무적인 부분은 뭐 간단하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작성,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세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절세 요소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소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연구소 설립 관련돼서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툴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체보험의 산재사고와 산재보험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걸 갖고 고객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산재 사고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사보상이라든지 배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요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보상 부분을 우리도 정확하게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단체보험이나 이 부분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꼭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산재사고죠. 그래서 산재사고하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를 하고 고객분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니즈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최근에 난 사고 중에 보시면 가장 크게 난 사고가 2000의 물류창고 화재 사고예요. 예전에 2001년도인가요? 2000에서 물류창고에서 화재 나고 거의 한 20년 만에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이 화재로 인해서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레탄 작업 도중에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가 나니까 중경상이 10명이고 사망 38명이더라. 그래서 거의 한 4, 50명이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을 한 사례인데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단체보험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됐을 때 배상금이 어떻게 될까, 저 회사는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저희가 민사배상 부분을 보겠지만 지금 현재 산재를 제외하고 민사배상에서 기업주가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3억 이상이라고 보면 거의 한 150억 정도 배상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 기사를 보니까 5월 28일 날 사측하고 유족이 이제 보상 첫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도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하도급사, 원도급사가 뭐 자금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의 조건들이 서로 안 맞아서 절충하느라고 좀 늦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합의가 시작이 되면 나머지 분들도 합의 과정들을 들어가겠죠. 거의 민사소송을 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뭐 아마 합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사례가 2018년도에 남동공단에서 세일전자에 화재가 났던 사례고요. 여기 이 세일전자 같은 경우는 뷰이용 업종이에요. 그래서 남동공단에서 이 사고 났을 때 저도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지정도 하고 또 동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동행 가면 대표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여기서 여성분들이 조립을 하고 전자부품만 저렇게 조립하고 있는데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 관련돼서 뭐 저희가 단체보험 얘기를 해도 니즈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니까 이거 화재 사고잖아요. 사고 나니 순식간에 9명 사망하고 중경상 6명, 15명 정도가 이제 중경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도 저도 이제 이 사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봤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일단은 담당자하고 대표님 구속되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이제 보상 합의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2016년 이전에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경영난이 2016년도부터 와서 워크아웃 들어간 회사였고요. 그때 사고 난 전해에 보니까 당기순 손실이 168억이더라. 그래서 보상이 불투명하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합의 보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9월 달부터 이제 합의 들어가서 유족들한테 보상금 지급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아마 여기도 거의 인당 한 3억 이상 보상이 나가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기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체 보험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월부터 산재 관련돼서 출퇴근도 산재 인정을 해주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산재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2018년 1월부터는 출퇴근 중에 어떤 사고가 나도 다 재해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 조건을 많이 달았습니다. 뭐 회사가 유류대를 지급하거나 회사 차로 또는 회사의 통근버스로 꼭 가다가 사고 나야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출퇴근 중에 사고 나는 부분 외에도 뭐 퇴근길 회식, 운동, 간병, 자녀 픽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재 관련돼서 사실 출퇴근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산재로부터 자유로운 회사는 없어요. 좀 더 폭이 더 광범위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산재 발생 현황을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단이나 이런 데 가시면 대표님들하고 인사를 하다 보면 지금도 대표님들 중에도 손가락 절단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절단 사고가 연간 한 12,000건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회사로 가면 갈수록 안전시설 관리가 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여기 신문에 나와 있지만 안전의식도 설비도 무방비 상태다. 지금도 비슷해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단체 보험 하실 때는 크게 매년 어떤 데이터를 봐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일평균 5명 사망하고요. 한 달이면 150명 정도 산재로 사망하잖아요. 연간 사망자 수는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산재로 인해서 사고 나는 부분들이 한 257명. 연간 산재 사망 아닙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산재로 사고 나는 건이 한 9만 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시면 종업원 규모별 먼저 규모별로는 거의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80%죠. 작은 사업장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5인에서 단체의 어떤 구성 요건이 5인 이상 단체이기 때문에 5인에서 49인까지가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한 48.6%잖아요. 나머지 시장은 5인 미만 시장이에요. 근데 5인 미만 시장에 단체 보험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이 5인 미만 시장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가입할 수 있는 단체 보험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작은 업체 중심으로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시면 사고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요게 이제 2015년, 14년, 15년 데이터잖아요. 요 데이터를 보면 건설업, 회사로 된 건설업이 26%인데 지금은 건설업이 더 많아요. 한 30%인데 30%대인데 건설업하고 제조업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사고율이.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지만 단체 보험에 있어서는 이 건설업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단체 보험의 주는 뭐냐 하면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은 또 가면 단체 보험하고 비슷한 건재보험이 있고, 건재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청에서 요청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건설보다는 제조나 도소매, 이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제 단체 보험에 해당되는 업종이니까 굳이 건설사 쪽으로 가지 않으셔도 단체 보험 판매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중심으로 단체 보험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재 관련돼서는 질병, 사실은 이제 나중 추후에 데이터를 한 번 더 보시면 질병 사망이 지금은 산재 사망 중에서 재해 사망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 관련돼서도 이 인정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결병 사례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업무 중에 뭐 쓰러지거나 뇌출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예전에는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지금 오히려 인정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보셨지만 2018년 1월부터는 출퇴근 중에 나는 사고도 다산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관련돼서 이제 폭이 많이 커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재 관련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산재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이 10년 동안 지금 2배 정도 증가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산재 사고가 나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뭐 피해자분들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노무사나 또는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찾고 있고요. 인터넷에 사실은 산재 이렇게 검색만 쳐도 뭐 소송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브로커나 이런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고 났을 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그냥 뭐 소송으로 그냥 단순한 소송이 아니고 외국인의 인권단체하고 연계해서 민사소송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많이 머리 아파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민사배상 부분이 크게 내국인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분들이 그 일하는 기간이 어차피 비자 허가를 받은 기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3년짜리로 들어오고 이 사고 났을 때부터 그 2년 정도 보면 통상 1년 내에서 이분들이 받는 급여 책정을 해서 보상계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이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본국의 평균 임금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도 산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재로 인해서 그럼 우리 기업들은 산재 사고가 나면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냐면, 산재가 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돈이 있으면 있는 돈을 줘야 되겠지만, 돈이 없으면 보상 비용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회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추가 비용 발생하기 감소한다. 회사가 돈이 뭐 어떻게 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회사가 도산이 될 수도 있다.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났기 때문에 근로감독 관의 제재가 강화가 될 수 있다. 지금 산안법이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 산재 관련해서도 근로감독 관의 제재 규정이 훨씬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부담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종업원들 신뢰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산재 사고가 났을 때 기업주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기업주는 형법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산업안전법상에서는 중대재해 즉 2명 이상 동시에 사고가 나면 책임자 구속 수사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 단체를 이제 가야 되잖아요. 단체를 가야 되는데 사실 단체를 방문하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보험으로 접근을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법인 대표 만나는 것도 어렵고 TA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뭐 TA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대표를 만나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서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필요한데 담당자, 대표님도 잘 모르고 안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고용지원금 대표님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고용지원금 안내를 해드리고 혹시 우리 회사가 청년 받고 있으면 이렇게 혜택을 있는데 한번 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멘트를 듣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사례 의무 교육 마찬가지로 안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내해 드리고 준비해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 산재 예방 요율제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 관련돼서 또는 세무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제가 흐릿하게 해놓은 일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노무의 근로계약서라든지 지역규칙을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관련해서 좀 더 뭐 규모가 커지고 필요로 하다면 노무사하고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지만 이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접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이 더 늘어날 수 있으세요. 그다음 세무 관련해서 안내를 하거나 세무 관련해서 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용지원금 관련해서는 화면을 보시면 크게는 근로자 지원이 사업주 지원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대표님들하고 얘기하거나 담당자하고 얘기하실 때는 이 사업주 지원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가장 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매년 900만원씩. 그럼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명이면 2,700만원이죠. 4명이면 3,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신규 고용을 하게 되면 회사는 3년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장년, 50세 이상, 그죠? 연간 뭐, 월 75만원씩인가요? 그래서 연간 뭐, 900, 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해 주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법정 사례 업무 교육 중에 성희롱 예방 교육, 그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런 것들을 안내하시면 되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근로자 1인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증빙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3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해줄 거는 뭐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일지, 교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확인서 이런 것들 제반 서류들을 구비를 해서 대표님들 찾아뵙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성희롱 예방 교육 안 하시게 되면 미실시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계층별로 사무직 종사자 외 근로자, 그 다음 채용할 때 작업 내용 바뀌면 그래서 분기 몇 시간씩 3시간 또는 3시간에서 6시간, 뭐 1시간 또는 1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부분도 안 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역시 증빙자료 비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교육이죠. 근로자 수 상관없고요. 모든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나 정보 취급자는 다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 1회 이상 받고요. 요거는 별도의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필히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요 법정 사례 의무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내하시고 컨텐츠를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만 하시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육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 드리겠다, 이런 부분들 꼭 얘기를 하시고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라고 해서 할인되는 부분들을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산재예방요율제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예요. 오늘 회사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 우리 회사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요. 요거를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산업안전공단에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안을 올리면 거기서 승인이 나게 되겠죠. 승인 나면 20% 요율 할인을 받습니다. 요거는 유효기간 3년입니다. 3년. 근데 이제 이렇게 가기까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업주가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4시간 교육 받으시는데, 대표님들이 문자를 엄청 많이 받으시는데, 예, 대표님들이 이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 가셔서 교육 받으시면 10%의 요율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유효기간 1년 동안 적용이 되는 거니까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